톰 행크스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작 5살 때 어머니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혼이 뭔지도 잘 모를 나이였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희미하게 기억하던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사였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귀가했죠. 이러다 보니 그에겐 제대로 된 생활교육을 시켜주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양치질을 꼭 해야 한다는 것조차 말해주는 이가 없어서 칫솔질을 해보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하루는 TV에서 사과를 먹으면 치아가 깨끗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만 덥석 믿은 톰 행크스는 일주일에 사과를 하나 먹는 것으로 양치질을 대신했습니다. 매 끼니를 요리해서 먹는 것도 온전히 톰 행크스의 몫이었습니다. 주식은 각종 통조림 식품이었죠. 특히 조리가 간편한 토마토 스프를 자주 먹었는데 하루는 스프를 끓이다가 TV에 푹 빠져 깜빡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온 집안을 덮고 토마토 탄내가 진동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큰일이 났음을 알아챘죠. 톰 행크스는 기겁을 하며 온갖 도구를 동원해 사고의 흔적을 지우려 했었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톰 행크스는 이날 이후 현재까지도 토마토 수프는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시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이사를 다닌 횟수만 10번이 넘었죠. 정착하지 못하는 생활로 인해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톰 행크스는 서서히 고독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런 그가 외로움을 달랠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연극을 보러 다녔죠. 혼자 표를 끊고 들어가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배우들이 온전히 자신을 위해 공연을 펼쳐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은 곧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 행크스는 문득 나도 저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실행에 옮겼죠. 고등학교 연극부에 들어가 연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홀로 객석에서 무대를 올려다보던 한 소녀는 이제 무대에 올라 객석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대학마저 연극을 전공으로 진학한 그는 오로지 연극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조차 연극단에서 했죠. 비록 말단 알바생이라 커피를 타고 온갖 잡무를 맡았지만 실제 동경했던 세계의 일부가 되자 학교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결국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배움터라고 판단한 그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연극단에서 3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톰 행크스는 훗날 타임지 선정 가장 성공한 대학 중퇴자 탑10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톰 행크스는 죽는 역할로 데뷔했습니다. 어둠의 방랑자라는 공포영화였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캐릭터를 맡았죠. 촬영장에는 그와 입지가 비슷한 무명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톰 행크스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죠. 동료 배우들은 비명 연기 하나에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말이죠. 톰 행크스는 비로소 스타가 되는 일이란 멀고도 먼 여정임을 실감했습니다. 출연비 중에 얼마 없었던 그는 오히려 카메라 바깥의 모습으로 어필했습니다. 단역임에도 기죽지 않고 촬영장에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 말을 걸고 다니며 분위기를 주도했죠. 그의 호쾌한 모습이 마음에 든 제작진은 이례적인 결정을 하기에 이르는데 원래는 죽기로 되어 있었던 이 캐릭터의 비중을 늘려 생존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생애 첫 영화를 찍으며 봤던 무명 배우들의 모습은 그에게 하나의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렇게나 경쟁자가 많은 세계에서 평범한 역할로는 도무지 빠르게 자리잡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데뷔한 첫 해부터 큰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죠. 바로 여장을 하기로 말했죠. 이 작품은 코미디 시트콤 부전 버디스였습니다. 월세가 싼 여성 전용 아파트에 머물기 위해 여장을 하고 지내는 직장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래 이 시트콤은 첫 화에서만 여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첫 방영이 좋은 반응을 얻자 제작진은 계속해서 그에게 여자 옷을 입혔죠. 그리고 이 눈물의 패션쇼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톰 행크스는 데뷔한 첫 해부터 흔치 않은 역할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신선하다고 관심을 받았던 이 컨셉도 결국 1년이 넘게 방영되다 보니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시청률은 점점 떨어져 갔죠. 결국 2년 만에 제작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일한 출연작을 잃게 된 톰 행크스는 이때부터 기나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 지상파 시트콤의 주연 출신이니 어디라도 써주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를 캐스팅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단 한 작품에도 출연하지 못했죠. 어느새 모아놓은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이 시절 그는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은행의 잔고와 함께 그의 자존감도 서서히 바닥을 향해 갔죠. 장을 보러 갈 때는 일부러 물품들의 가격을 반올림해서 계산한 뒤 남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마련해 놓아야 그나마 불안함이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따금씩 단역 정도로만 출연하며 점점 잊혀져 가던 그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며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닌 이너였죠. 1984년작 스플래시라는 영화였습니다. 이너 인간과의 사랑을 주제로 한 로맨틱 코미디였죠. 지금이야 이너 인간 영화라고 하면 진부한 컨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1989년작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보다 5년이나 더 빠른 1984년 당시에는 꽤나 파격적인 설정의 실사화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유명 배우들을 주연으로
주연으로 해서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제의를 받은 배우들 중 이런 괴상망측한 아이디어에 호응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캐스팅에 난항을 겪자 감독은 아예 무명 배우를 주연으로 써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제작사는 이걸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지도 없는 배우를 썼다간 분명 흥행에 실패할 거라며 말이죠. 감독은 이 사람들에게 톰 행크스의 오디션 테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코미디 전문 배우로만 알고 있었던 제작사의 높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속 톰 행크스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우스꽝스러운 여장남자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로맨틱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7배 가까이 벌어들이는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그의 흥행순위 탑10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죠. 스윗한 모습의 톰 행크스는 특히 많은 여심을 훔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어인간 역할을 맡았던 델 한나는 당시를 회상하며 톰이 그윽하게 바라볼 때면 심장이 두근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톰 행크스는 다시 여러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독특한 배역에서 대활약을 펼치게 되죠. 이 영화는 1988년작 빅입니다. 개구쟁이 소년이 소원을 빌자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된다는 설정의 영화였죠. 겉은 어른, 속은 아이인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고난도 배역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과 함께 백화점에서 순수한 아이처럼 바닥에 건반을 연주하는 이 장면은 영화사 명장면으로 남아있죠. 훗날 샤잠을 비롯한 여러 영화에서 오마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토크쇼에서는 산드라 블록과 함께 이 장면을 재현한 적도 있었죠. 이 영화는 원래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톰 행크스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영화로 톰 행크스는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흥행 성적 1위의 영화 레인맨에서 신들린 연기력으로 자폐증 환자를 연기한 더스틴 호프만에게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른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약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톰 행크스는 망했습니다. 잘나가던 코미디물을 버리고 진지한 연기에 도전했다가 처참히 망했던 거죠. 허겁지겁 다시 코미디물로 복귀했지만 한번 망가진 흥행참패 배우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5년간을 코미디물 위주로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그에겐 개인적인 시련마저 닥쳤습니다. 홀로 자신을 포함한 3남매를 길러줬던 아버지를 여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과거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0살 때 부모님이 죽는 것을 눈앞에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즉 톰 행크스의 할아버지는 농장 일꾼과 다툼이 생겨 주먹 다짐을 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톰 행크스의 아버지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10살의 나이로 여러 번 법원을 오가며 증언을 했어야 했죠. 그러나 싸움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결론을 내린 법원은 그 일꾼에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자식들에겐 티를 내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죠. 아버지는 톰 행크스가 36살이던 1992년 6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바로 이해 그는 오랜 공백기를 깨고 복귀작을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1992년작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여성 프로야구를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40년대 당시 미국의 남자 야구 선수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거 군입대를 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에 구단주들은 여자 리그를 출범해 야구를 부흥시키자는 계책을 냈습니다. 여성 리그는 꽤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자리 잡았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남자 선수들이 야구계로 복귀하자 점점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 리그는 출범한 지 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를 다룬 영화에서 톰 행크스는 감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부러 13kg을 찌워 후덕한 뱃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가 체중을 늘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서 폭풍 흡입을 했죠. 당시 시도해보지 않은 맛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섭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영화는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역대 야구 영화 흥행 성적 1위를 달성했죠. 이 영화의 조연을 맡았던 마돈나는 OST도 직접 불렀는데 이마저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Used to be my childhood dream.
이 영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여성 야구 리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영화보존위원회에 의해 영구 보관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존 인물들 중 마지막 생존자가 103세의 나이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한 그 해에도 생일날 이 영화를 봤었다고 합니다. 톰 행크스는 이 영화 전까지만 해도 주연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단역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던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로 대박을 친 톰 행크스의 활약은 같은 해에 개봉된 전설적인 로맨스 영화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맥라이언과 호흡을 맞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남자가 아들의 도움으로 운명처럼 새 사랑을 찾는다는 설정의 영화였죠. 그 흔한 키스 장면 하나 없이도 서로의 눈빛과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만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흥행순위 5위를 기록하며 대흥행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 시기 톰에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고민이었죠. 지금껏 자신이 흥행시킨 영화는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출연 요청을 해오는 영화들 역시 이쪽 장르밖에 없었죠. 톰 행크스는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으로 잘하던 장르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인지 갈림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두 개의 장르만 고집하다가는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관객들이 질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톰은 40대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성장통을 겪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줄줄이 들어오던 코미디 영화 제의를 모조리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모험적인 배역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선택한 영화는 1993년작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여기서 에이즈를 앓고 있는 동성애자를 연기했습니다.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20kg의 몸무게를 감량했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보여준 그의 연기력은 관객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톰 행크스는 이 영화로 인해 무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안소니 홉킨스, 리암 니슨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달성한 쾌거였죠. 새로움을 찾아 도전하는 그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또 하나의 전설로 남은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경계선 지능장애인을 연기했죠. 75의 IQ를 가진 캐릭터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그린 이 영화는 그의 흥행 성적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서 CG를 적극 도입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주인공이 역사 속 유명 인물들과 마주치는 장면들은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한 프레임씩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의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 소변이 마렵다고 쩔쩔매는 이 장면이 어색함 없이 나오게 되었죠. 물론 톰 행크스가 이런 고난도 배역에서 처음부터 신들린 연기력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의 연기력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처음 3일치의 촬영 분량이 전량 폐기되기도 했었죠. 특히 처음 해보는 남부 사투리 연기가 어색했는데 톰 행크스는 아역으로 나온 배우에게 코칭을 받으면서까지 사투리를 연습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작년에 필라델피아를 통해 수상한 것에 이어 무려 2년 연속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거죠. 이해에는 특히나 어마어마한 경쟁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쇼생크 탈출의 모건 프리먼, 펄프 픽션의 존 트라볼타도 톰 행크스의 수상을 막지는 못했죠. 2년 연속 나무주연상 수상은 아카데미 역사상 딱 2명만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톰 행크스이고 나머지 한 명은 1937년과 38년에 연속 수상을 했던 스펜서 트레이시입니다. 이제 장르의 벽까지 허물며 톱스타로 우뚝 선 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톰 행크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죠. 이제는 영화 장르를 뛰어넘어 아예 다른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게 됩니다. 바로 애니메이션이었죠. 1995년작 토이스토리에서 주인공 우디를 연기했습니다. 이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꿔놓은 작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 작품이죠. 게다가 토이스토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픽사 스튜디오를 구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에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지만 당시만 해도 픽사는 파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매년 사비를 투입해가며 근근히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도전을 했던 것이 디즈니와 계약해 만든 토이스토리였습니다. 망해가던 회사였기 때문에 디즈니와의 계약 조건은 형편없었죠. 수입의 90%를 디즈니가 가져가고 판권, 제작 통제권 등 모든 권리 역시 디즈니의 소유였습니다. 게다가 제작 도중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토이스토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그의 극장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이후 픽사는 벅스라이프,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등 쟁쟁한 작품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메이저 제작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역시 24년에 걸쳐 4편의 후속
후속작이 나오며 오랜 사랑을 받았죠. 토이스토리가 단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톰 행크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었죠. 당시 애니메이션 관행을 깨는데 크게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니메이션계의 전통은 저예산으로 후속작을 만들어 비디오로만 발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라딘, 인어공주 등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애니메이션의 속편은 모두 극장 개봉 없이 홈비디오용으로만 발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디 역할의 톰 행크스와 버즈 역할을 맡은 팀 앨렌은 끈질기게 극장 개봉용으로 제작하자고 스튜디오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역사상 이례적으로 4편까지 이어진 후속작이 전부 극장 흥행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죠. 톰 행크스는 우디라는 캐릭터에 상당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인 토이스토리 4를 녹음할 당시에는 25년간 정든 캐릭터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을 녹음할 때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스태프에게 등을 돌리고 겨우 끝마칠 수 있었죠. 이때를 회상하며 그는 마지막 녹음이 끝나고 녹음실을 바라보니 마치 독립하고 나간 자식의 방을 바라보는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2019년 4편을 끝으로 더 이상의 후속작은 없을 것을 밝히며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톰 행크스는 거친 군인 역할도 잘 소화하는 배우입니다. 특히 1998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의 활약이 엄청났죠. 늠름하게 부하들을 이끌던 그가 부하가 전사한 뒤 외딴 곳으로 가서 흐느껴 울다가 혹시라도 부대원들이 볼까봐 뒤를 흘낏거리며 재빨리 울음을 그치는 이 장면은 많은 관객들을 먹먹하게 했죠. 톰 행크스의 활약과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력에 힘입어 이 영화는 전쟁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관객들에게 전쟁을 직접 체험케 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작했는데 실제로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을 섭외해 전쟁의 참상을 묘사했고 현장감을 주기 위해 전투 장면들은 모두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했습니다. 특히 영화 초반 30분간 펼쳐지는 해변 상륙 작전은 당시 종군 기자가 찍었던 사진 그대로를 재현해 많은 참전 용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이 영화를 보고는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리얼한 연기를 위해 배우들은 몇 주간 실제 해병들이 받는 고강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임에도 훈련이 강행되자 다른 배우들은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아우성을 쳤죠. 이때 톰 행크스는 다른 배우들을 독려해 끝까지 훈련을 마치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전원 모두 훈련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혹독했던 군사훈련도 한 영화 때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캐스트 어웨이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지내게 된 캐릭터를 연기했죠. 처음에는 멀쩡했던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장장 1년간에 걸쳐서 리얼하게 연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영화 초반부를 촬영한 뒤 톰에게 1년의 시간을 주고 25kg 감량과 이발, 면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촬영을 앞두고 저칼로리 음식만을 먹으며 촬영일까지 버텼습니다. 이미 오랜 다이어트로 인해 컨디션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는데 촬영 과정은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땡볕 무더위에서 야외 촬영으로만 진행된 데다가 완전한 몰입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부탁하고는 액션과 컷소리 없이 계속 관찰하듯이 멀찌감치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코코넛을 따먹는 장면, 낚시하는 장면, 불을 피우는 장면 등 톰 행크스는 아무런 대사 없이 실제로 이 인물들에만 몰입했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촬영 중임을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톰은 무인도에 떨어진 택배 박스들 중 단 하나만을 끝까지 개봉하지 않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던 장면이었습니다. 영화가 대박 흥행을 기록하자 이 박스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내용물은 훗날 한 광고에서 패러디가 되는데 Just a satellite phone, GPS locator, fishing rod, water purifier, and some seeds. Just silly stuff. 또 이 영화는 배구공 하나로 많은 이들을 펑펑 울리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말동무 윌슨을 잃어 울부짖는 이 장면은 아직도 톰 행크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 명장면이 되었죠. 톰 행크스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었던 사만다 루이스와 데뷔하기도 전인 1978년 22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죠. 아이도 둘이나 생겼지만 결국 성격 차이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9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죠. 이혼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톰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그는 격주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에게 가서 몇 달간 머물렀죠.
있었죠. 안타깝게도 전 부인은 2002년에 49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모든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배우 출신인 리타 윌슨과 재혼했습니다. 둘은 톰 행크스의 데뷔작이었던 부전 버디스, 1985년작 정글의 플레이보이 등 여러 작품을 함께 찍었던 사이입니다. 올해로 33년째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이 둘도 이별을 겪을 뻔했습니다. 2015년에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던 거죠. 결국 유방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이때 아내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면 꼭 두 가지를 약속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나를 그리워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장례식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 축제처럼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톰 행크스는 경력만 45년이 넘는 배우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배역을 맡을 때마다 부담감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영화는 한 번 찍으면 평생 남는 것이라 타성에 젖어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간 젊은 날에 좋았던 이미지 대신 노년의 부끄러운 모습만 기억할 거라며 말이죠. 오늘도 20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막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